자, 이제 개혁과 기관 형성 파트. 이것도 뭐 쉽게 이해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자, 가르쳐 한번 정리해보자. 개혁이란 말은 여러분들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을 개혁이라 그러죠. 나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로 변동시키는 거.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상태의 변동 과정을 이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개혁의 특성이 쭉 나왔는데 특성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목표 지향, 가치 지향. 변동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야 움직이는 과정이야. 그래서 동태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포괄적 연계성은 내부의 정책을 개혁했다. 그럼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절차,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 국민의 가치관, 태도까지 연결이 돼야 안 돼. 이걸 포괄적 연계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내려가서 개혁의 목표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봐. 자, 다음 중 행정개혁의 목표가 아닌 것. 1번 기구 개편. 기구 개편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죠. 개혁의 방법이지. 이렇게 한 문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 봐봐. 개혁의 발생기가 쭉 나왔는데 제가 아까 저 바람직한 상태의 변동 과정을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생계기도 보통 바람직한 상태로 가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닌 경우 하나 있어. 바로 뭐냐? 5번 별표. 관리 이익 추구. 이럴 경우에 개혁이 발생할 수 있겠지. 과거 여러분들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여러분 장기 집권을 위해서 유신 헌법이라는 것을 개정하고 행정개혁을 시도해야 하네. 하죠. 관리 이익 추구. 됐습니까? 내려가서 개혁의 접근 방법 나온 거 봐. 관리기술, 과정적 접근. 자, 1번에 행정에서는 과정이나 절차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관리 방법이나 기술 도구에다가 밑줄. 그럼 관리 방법이나 기술을 대표하는 게 6번. 자, 6번 보시면 관리각 OR 지정 분석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이걸 계량적 분석 기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까 얘기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게야. BC 분석, EC 분석 기억났나? 그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관리 방법이나 기술 얘기예요. 그리고 도구는 뭐냐 하면은 화살표 놓고 컴퓨터라고 적어라.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래도. 자, 근데 한 장을 넘겨봐. 구조, 기후적 접근 나온 거 봐. 자, 제가 30년대 이전까지의 행정을 고전이나 여러분들 전통이라 그랬죠? 그럼 고전과 전통은 여러분 뭐 중심의 연구야? 구조 중심의 연구 아니야. 그래서 맨 앞에 전통적 조직 이론에서 중시하고 이렇게 나서 나왔죠. 그래서 내려가서 공식적 구조 요점을 두고 있고, 자, 기구 개편들 들어가 기구 직제의 간소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업 일과 이과를 통합하면 기능 중복이 제거되지. 그래서 기능 중복의 제거도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직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꿨다. 그것도 구조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직권화, 분권화의 적절한 사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분권화는 맨 밑에 각수 봐봐. 분권화는 사실 구조지만은 권한을 나눠줄 때는 관리자의 어떤 여러분들 의식 구조나 여러분들 뭐 가치관이나 행태까지 영향을 미칠까 미칠까. 분권하겠다는 그런 의식 구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분권은 어떤 것보다도 공식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맨 밑에 관리자의 행태, 의사 결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다음의 내용 가운데 개혁의 방법 가운데 공식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행태, 의사 결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띤 전략은 그럼 무슨 전략? 분권화 전략, 개선화 가져가라는 내용이에요. 이 표현은 가져가야 돼. 방법이 없어. 체크해두고 맨 밑에 각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6번에 통설 범위 명령 통일자 쭉 나와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직의 제 원리라고 배웠잖아. 조직의 제 원리를 이용한 접근도 무조건 구조예요. 조직의 제 원리. 조직 이런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최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준칙이 조직의 제 원리야. 최적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자, 일본의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니은본의 인간적 요인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고 인간을 구조에 종속된 종속 변수로 취급한다는 단점을 보세요. 여기 보자. 자, 영업 일과 이과를 통합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 잘려 안 잘려? 그러면
기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요인을 고려한 게 안 한 게야. 고려 안 한 거죠. 그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적 행태론적 접근, 가치관의 행태 태도를 변화시켜 개혁을 추진하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 3번 별표 하나. 조직 발전 기법이라는 게 나와. 조직 발전을 제가 OD라고 그랬죠. OD. Organization Development의 약자를 했죠. OD. OD. 기억나요? 현실 수업 시간에 이를 대표하는 게 감성 훈련. 그래서 MT 가는 거 그런 거 기억나 안 나? 그 MT 가면 여러분들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싸움질하다가 좋아하다가 하이하고 또 좋아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래서 MT 가는 게 안 가는 게. 그래서 MT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옛날에 이제 선배들하고 MT 갔는데 그 선배 하나가 아주 고약한 선배가 있었거든. 예전에 선생님 때는 그 교련이란 교련.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기 뭐야 그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교련을 시켰거든. 근데 교련을 하라는 게 있는데 워커는 비싸니까 다들 이제 그 신발, 헝거는 신발을 신고 이제 교련에 참여했다고. 근데 이 선배가 지가 신던 신발에다가 비닐 깔고 거기다가 여러분 소주를 한 병을 다 깔아주는 거야. 마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 먹어 못 먹어. 한 번도 못 먹으니까 뭐 얼차례 시키고 막 빠따치려고 그래서 당신 뭐냐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 당신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꿀찌거리더라고. 그럼 당신부터 먹어봐 그래서 그러니까 현 선생님이 대학 들어왔을 때 얼굴이 늙어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벽인지 알고 이 사람이 쫄은 게야.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마셔 당신부터. 예. 내가 먹게 그러니까 못 먹어. 그럼 내가 마시면 당신 마실 거라니까 마시겠다. 그래서 마셨어. 그 주위가 못 먹어. 이 개새끼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이어가지고 야 아무리 네가 나이가 난 나이 안 먹었거든. 나이 먹고 들어왔더니 선배한테 개새끼라고 그러냐.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 개새끼를 이게 선배냐고. 이게 후배한테 시킨 짓이냐고. 그래서 소주병 딱 들고 꼼짝 못해. 그 선배가 먹었다. 먹고 난 다음에 죽을라 그래. 그 다음부터 친해졌어. 나하고. 너 저 뭐에다 온 놈이냐 그래서 공부에다 왔다 그랬지. 고등학생이 아니 너 사실 놀지 않았냐 선생 보고. 그래서 놀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더 꼼짝 못해. 그래서 그 선배는 내 밥이었어. 그래서 선배 보면 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 잘못 한번 MT 때 잘못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나한테 진짜. 근데 그 선배가 오늘 찾아와서 하지 말라 그랬어 제발. 하겠대 와서 강의좀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대. 그래서 했어. 망했어. 문화 선생님은 6개월만 가서 도와주고 6개월만 딱 해주고 6개월 하면서 애들 300명까지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된다. 고시학원도 수익을 추구해야지 뭐 애들한테 다 퍼주는 거야. 남는 게 없어. 학원이 식당 같아. 그러니까 밥도 다 주고 학원서 다 그러는 거예요. 밥을 다 줘. 초강을 깎아주고. 그 뭐 학원이 남는 게 뭐 있어. 그 선생들은 또 뭐 처음이니까 A급 선생들만 또 서울 데리고 내려오고 지방에 사는데. 그러니까 강사해주고 애를 밥 주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먼저 선생부터 자르라고. 내가 스스로 잘렸어. 그 다른 이제 후배 애들 소개시켜주고 다른 선생님들 다 그만두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랬는데 다른 선생님들 그만두지 못하게 하니까 강사료에 부담을 느끼니까 학원이 망해 안 망해. 애들 계속 얘를 밥 주고 수학료는 안 올리고. 그래서 바로 그 선배가 쓰러졌어. 뇌출혈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쓰러진 얘기를 들었지. 너무 안타까운 게야. 그리고 한 5년, 6년 전에 다음에 만났어. 찾아왔어. 학생 신분으로. 사회복지 공부하겠다고. 이게 터져가지고 이혼했어.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못 써. 근데 이제 제대로 잘 못 걸어. 근데 손은 쓰는데. 근데 이제 그 장애인 무슨 이게 지압받고 그런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한 게야. 학교 들어가서 다시 학교를 사회복지 2년제 과정을 마쳐가지고 복사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직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안타깝지. 나이는 먹었지 여러분들. 이혼당했지. 그래서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합격할 때까지 무료로 해달라. 날 좀 봐서.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무료. 선생님 책은 다 갖다 줬어. 떨어졌어. 그래서 고민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못한다. 하지 말라.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장애인 등급 나왔으니까 나오는 게 있을 테고. 선배 이거 지압자라니까 그 장애인들 지압하는 거 있잖아. 그 지압하라 그랬어요. 그 지압 그런 거 하면 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 가끔 여러분들 통하고 그러는데 그 선배 보면 여러분들 내가 머리 이게 되게 하는 게 일정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참 좀 고약했는데. 자 그만두자.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선배가 있다. 이자 뭐 얘기에다가 이렇게 나온 거냐? 분권화 전략이 그만큼 얘기에다가 분권화 전략. 인간관계, 조직발전, 조직발전에다 MT 가고 그런 게 다 조직발전이에요.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지 안 시켜. 시키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종합적인 접근은 1번과 2번과 3번을 다 결합한 게 종합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성공 접근 한번 보세요. 쭉. 뭐 뻔한 거 아니야. 자, 현재 보자. 우리가 TV에 영화배우, 탤런트, 뭐 연예인들 쭉 나오잖아. 뭐 가수부터 다. 좀 인물 좀 괜찮은 남자, 여자들 있죠? 얼굴에 손 댔어, 안 됐어? 100% 손 댔대. 김태희도 손을 댔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됐대. 김연아 손 댔어, 안 됐어? 손 댔어요. 오, 김연아 손 댔어. 김연아하고 동창인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동창인 애가 교수님 김연아하고 동창인데 옛날 얘기야. 그래서 학생 때하고 얼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손댔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손댔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하게 차이가 있나 봐. 이렇게 손을 댄 것하고 안 된 것이 미묘하게. 우리 뭐 여학생들은 뭐 손댈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손대려면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유분, 가외성 고려 8번 별표. 기억할 때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 성공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여유분, 가외성. 자, 11번.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는 전면적 급진적 전략이,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점진적 전략이보다도 합리적 개혁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자, 조직과정 한성을 넘겨보세요. 자, 거기 위에 개혁안의 작성이나 외부 인사, 내부 인사 두 가지가 나왔나? 나오죠. 외부 인사는 여러분들 뭐 대학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개혁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외부 인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깥에서 숲을 바라보면 보다 종합적 개혁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객관적 종합적인 개혁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용이하겠지. 내년도에 총선이 있어. 그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안 받아야 돼? 총선, 개혁의 정책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외부 인사한테 개혁을 의뢰한 보고서가 길고 세밀하고 건의안도 극단적 가격합니다. 프로젝트 비용도 주의합니다.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내부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상적 개혁안이 등장한다 안 한다? 하겠죠. 내부 인사는 현직 공무원들한테 개혁을 의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돈 들어가 안 들어가? 경비 절감, 실현 가능성 높죠. 집행보다 빠르고 얘기하고. 가장 커다란 점은 바로 뭐야? 관리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하는 단점. 왜? 현직 공무원들한테 개혁을 의뢰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말씀드린 오른쪽에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에 대책해서 세 가지가 나왔나? 사회 규범적 전략, 공리기술 강제가 나왔잖아. 자, 근데 이제 사회 규범적 전략은 적절한 상징적 조작에다가 미칠,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상징적 조작을 대표하는 게 거기 여러분들 개혁 지도자의 카리스마적으로란 말이 나왔나? 특정 인물을 영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니까 이걸 강제 그러면 틀려. 이거 사회 규범이야. 알았습니까? 그 강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미쳐진 거 보자. 개혁에 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규범을 내면할 수 있어 없어. 표현 어려운 표현이라고 가져가야 돼. 근데 이제 옆에 공리기술. 공리란 말은 실리야. 실리. 공리 고로 실리야. 실리적 기술적 방법 나왔는데, 자, 맨 앞에 개혁안에 점진적 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거 약간 틀리지?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서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것하고 혼동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친 거 봐. 개혁안의 명확과 공공성의 강을 강조하는 기술의 사용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공공성까지만 나와. 그럼 헷갈려. 헷갈리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 문제는 놈이 국어를 잘하는 게 못하는 게야. 못하는 놈이죠. 난 놈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개혁안에 명확 공공성의 강조 그러면 그건 사회기금이지. 되게 기술 없다고 웃기는 새끼 아닙니까? 그 시험 문제 냈어 그렇게. 그 당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 있다 그러면 구덩이 파서 안 봤어. 얘는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근데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오면 물어봐야 돼. 그거 계속 굴러가야 돼 여러분들. 나 이게 짜증나 죽겠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함정 파는 게 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공공성 강조 나와도 공리기술로 가져가라는 내용이야. 그럼 옆에 이제 강제적 전략은 계층적 권한, 명령, 물리적인 제재, 신분상 불이익, 긴장감 조성은 다 강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초진 전략에 급진적 전면적 전략의 장점 나온 거 봐. 유능한 리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있어 유리하겠죠. 독재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개독에 유리하겠고 신속한 변화도 단점.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항이 크게 발생해야 하겠죠 여러분들. 급진 전면은 기존의 것을 단락하고 새롭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일관성이 없어. 지나친 저항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겠죠. 반대말이 점증 부분이야. 그리고 거기 급진적 전면주 전략하고 그 명령하향이라는 게 하단에 나와. 그런 같은 거고 점증 부분하고 하단에 참여 사항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별도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만 연결해서 가져갈까. 자, 다음 페이지 개혁 과정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705페이지 행정 서비스 헌장. 이걸 이제 시민 헌장이라고 얘기하죠. 행정 서비스 헌장을 뭐라 그런다? 시민 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끔 출제에 나옵니다. 저는 시민 헌장은 맨 밑에 보시면 영국의 메이저 총리 때 등장해. 언제 만들어졌다? 메이저 총리 때. 자, 그리고 올라가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서비스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어떻게 이행하겠습니다. 이행 기준과 내용. 어떻게 제공하겠습니다. 제공 방법이나 절차. 만약 잘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정하고 보상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공표하고 꼭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문서로 시민에게 약속한 행위가 바로 시민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 다 있어요. 기관마다. 정부 기관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한국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부투자부 쭉 해가지고 뭐 환자헌장 고액승객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 안 된다? 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쌍가로 3번을 보세요. 헌장의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1번 고객 중심주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두 번째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3번의 별표 가장 높은 수준이야. 탑 레벨이야.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야. 현재 주택보급률이 70%다 그러면 71% 최소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80%, 90%, 95% 이렇게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최소한이 아닙니다. 4번, 5번, 6번 나온 거 보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절차, 보상 조치 명확히 해야 되겠죠. 다른 건 뻔해 여러분들. 그리고 8번에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다녀야 돼. 서비스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뻔한데 함정 팔 때는 발음보다 3번이 함정 파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가져갈까. 됐죠? 자, 한 장을 넘겨보자. 그리고 7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민헌장제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나오죠.
자, 장점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정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 수상적 관계를 구체적 계약적 관계로 전환. 그 다음 밑줄. 근접 통제의 물리적 한계 극복 계획이란 말 나와나. 근접은 가까이 통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야. 현재 보자. 열차가 지연돼서 여러분들 통제하려도 통제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요새 여러분들 철도공사에서 열차 지연하면 1시간 열차 지연하면 얼마 운임이 얼마 보상한다고 나와나. 그걸 지금 얘기한 승객 헌장에다가 제시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가까이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표현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의 제공 방법을 다 문서로 외부로 공개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품질에서 표준화와 구체함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했다. 단점. 공공 서비스는 보통 무형성을 띠어. 그걸 여러분들 그걸 구체화 객관하기 어렵죠. 모든 행정을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상하는 편협한 원리. 아까 얘기하죠. 지원하면 얼마 운임 보상하겠습니다. 다 금전과 연계했죠. 또 서비스를 너무 지나치게 표준화 구체화시키면 공무원의 창의력, 유연성을 저해할까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 창의력 저해하고 행정 유연성 제약이야. 재고가 아니야, 여러분들. 밖으로 문제 한 문제. 자, 봐서는 이제 민원 행정이란 말이 나오죠. 민원은 뭐야? 주민이 원하는 거. 주민이 뭐 해달라 원하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에 대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그걸 민원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정부의 구체적이길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 페이지에 민원 행정의 성격이 쭉 나와. 종류가 쭉 나오죠. 법정 민원부터 쭉 나왔는데 법정 민원 한번 속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질의 민원. 행정기관인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건의. 자, 그리고 이제 6번하고 7번의 별표. 함정 6번, 7번이야. 6번에 무슨 민원 나왔어요? 복합 민원 나왔죠. 복합 민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민원인데 여러 정부기관이 관련된 걸 얘기해요. 하나의 민원이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 관련된 거. 이거 복합 민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동하는 게 다수인 관련 민원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공동으로 뭐 여러분들 요구해. 이건 다수인 관련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5세대 이상의 공통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처리하는 인원을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민원이 아니라고 꼭 혼동을 한다고. 알았냐? 양자 개념 구분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 다음 넘겨서 균형성과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균형성과표는 이제,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그동안 이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업은 매출액만 갖고 평가하다 보니까 비재무적 관점은 너무 지나치게 경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턴과 카플리라는 사람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도 함께 평가해야지 균형 있는 성과 평가가 돼야 한다. 해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노턴이라는 사람 나와. 그 밑에 카플란이라는 사람 붙여놓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4대 관점이 나올 텐데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쌍가루 이번에 4대 관점이라는 게 나와나.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업무 처리, 학술적 관점 4가지가 나와나. 이걸 외워야 돼. 그럼 이 4가지 가운데 재무적 관점을 제한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비재무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민간 기업은 당연히 재무적 관점을 대표하는 게 바로 매출액이야. 매출액은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기업이 행한 다 하고 난 결과야. 하기 전에 기획이야. 결과지. 그래서 이것을 후행지표라 그래. 왜 하단 박스의 재무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 선행적 지표가 아니면 뭐로 후행적 지표라고 나오죠. 하여간에 민간 기업은 하여간에 재무적 관점을 가장 중시하겠지.
그럼 이 네 가지 가운데 그럼 정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 고객 관점이야. 정부는. 그래서 하단 박스 고객 관점 봐봐. 고객 만족도, 고객의 정책, 국민의 선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이 바로 고객 관점이야. 알았습니까? 그럼 내부 업무 처리 방식, 일 처리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처리할 때 심의 얼마나 참여가 이루어졌냐, 적법 절차를 발표했냐, 의사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상위 하달이냐, 하위 상달이냐. 맨 밑에 학습 성장 관점을 얘기할 때는 요 네 가지 관점 가운데 하부 구조야. 이게 딱 토대가 돼 있어야 돼. 학습 성장 관점을 대표하는 기업은 R&D 분야야. 연구 개발 분야. 기업이 잘 나가는 이유는 얼마나 연구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냐. 기업이 잘 나가냐 뭐냐가 따져 안 따져? 따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매출액이 많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여러분들 연구 뭐 개발 비용에 투입 안 하면 기업은 여러분 좀 지나면 저적지열로 사상누각으로 무너져 버리잖아. 이게 바로 이제 학성장 관점이야. 근데 정부에서 학성장 관점은 좀 학습 동아리가 얼마나 많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걸 제안하고 있냐. 그 직무 만족도도 학습 성장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요거 가져가야 돼. 그 4대 관점 자체는 가져가시고 하부 구조는 학습 성장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형태의 관점 그리고 해당되는 건 무엇인지 연결시키는 문제가 또 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랬어요. 고객 관점엔 여러분들 물어보자, 여러분들. 신규 고객의 증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만족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 자꾸 불러보고 야 이거 저거 보니까 저거 해주 좋아. 너도 이거 받아봐. 그럼 고객이 많아져 안 많아져? 그 좋은 게 안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안 받고 그냥 가. 에이 받을 필요 없어. 감소는 좋은 게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고. 직무 만족도는 뭐에 들어가? 거기 봐요. 뭐예요? 학습 성장 관점이야. 혼동한다고. 구분해서 가져갈 거야. 알았습니까? 4대 관점.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행정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중간에 나오는데 거기다 적어놔. 신공공관리론에 적어놔. 신공공관리론과 똑같아. 뭐랑 같아? 신공공관리. 우리 NPM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설명 생략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알았냐? 하나 물어보자.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강조해, 투입을 강조해? 응? 결과, 성과를 중시하잖아요. 다음 페이지 봐. 맨 위에 결과지향, 성과지향이 투입지향 아니라고 이렇게 묻는 거 한 문제. 알았냐?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자. 신공공관리로는 작은 정부만 드는 거 아니야? 그건 정부는 방향잡기에 노젓기에. 방향잡기. 그 방향잡기를 촉매적 정부라는 게 앞에 보면 촉매란 말 나와 안 나와? 촉매 정부 나오잖아. 노젓기보다는 좋다. 좋다가 여러분들 스티어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이게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13페이지 기관 형성.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다고 그냥 가면 얘가 기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와야 돼. 자, 기관 형성이 무엇인가 맨 위에 개념 보자. 변동을 담당하는 공식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뭐를 담당하는? 변동을 담당하는 공식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50대 여러분들 범죄와의 전쟁해가지고 범죄 엄색했대가지고 뭘 만들어? 삼성교육대. 그게 기관 형성인데, 근데 삼성교육대 만드는 맨 처음에 취진 좋아서라 삼성교육대 만들어가지고 깡패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게 정신순환시킨 거야. 정치사범이야. 정치사범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막가게 했잖아. 그래서 한국은 이 기관 형성 자체를 군사 정권이 정권 자체를 계속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파악을 해. 그래서 학살이 시험 문제 안 된다고. 근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야, 여러분들.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현재 보자. 정부에서 청년실업위원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그것도 기관 형성이야. 그럼 바로 뭐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변동을 어떻게 유도하는 게 하는 게 하는 거지. 그것도 기관 형성이에요, 여러분들. 기관 형성을 오늘날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관련 변수에 내적 관련 변수가 있고 외적 관련 변수로 나눠지는데 내적 관련 변수를 대표하는 것들 5가지가 나와.
나 저기 적어라. 내 지프차라 적어라. 내 지프차. 네 지프차가 아니라 내 지프차. 네, 내부구조. G는 G가 두 개야. 지도력, 지도이념. 프로그램. 내 지프차. 내 지프 자동차죠. 자동차. 자원. 됐습니까? 내 지프 자동차. 기관을 만들 땐 여러분들 리더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기관 이념 그룹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고, 자원이 있어야 되겠고, 내부 영업과 성목과 만들어야 돼. 그런 걸 이게. 외적 관계면서는 기관을 만들 때 여러분들 관계에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심척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심학규. 그죠? 그래서 학규수기. 워낙 학이지만 학규수기. 확산적 관련 변수, 규범적 관련 변수, 수권적 관련 변수, 기능적 관련 변수. 학규수기. 근데 요 가운데 하나만 가져가. 확산적 관련 변수 하나만 가져가. 누구냐? 일반 국민을 얘기해. 일반 국민.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 기관을 만들어서 평가 기준 나왔는데 1번만 별표해도 생존 능력. 이 생존 능력을 다른 말로 기관성이라 그래. 뭐란다? 기관성.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야. 기관이 해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천교육 때는 여러분들 뭐 올해가 좀 금방 해체돼. 정권 바뀌고 난데 해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간 건 아니지.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사실 박정희 때 등장한 기관 형성이야.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 만든 여러분들 중앙정보부도 기관 형성이었고,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기관 형성은 다 군사정권 자체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던 이유가 이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기관 형성을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생존 능력을 뭐라 한다? 기관성이란다. 뭐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 여러분들 강의 다 끝나서 지방행정은 특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업을 생략하고, 다음 달부터 처음부터 진도가 저렇게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강의 쭉 배우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하여간에 새해 복들 많이 받고 여러분들 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왜? 내년도 시험 날짜가 빨리 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열심히 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고, 내년도에는 다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현직에서 근무하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자, 오늘 종합반 강의 여기서 종강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